휴대전화에 남겨진 부재중 번호 지금보다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화를 거는 순간 통화료가 부과되는 신종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부재중 번호의 통화를 시도했던 김가혜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통화 대기 신호음만 울리다 끊었는데도 요금이 부과된 겁니다. 전화가 한 번 울린 뒤 끊어지는 이른바 워닝으로 부재중 번호를 남긴 뒤 사용자에게 재통화를 유도하는 휴대전화 사기였습니다. 기존 워닝 전화 사기가 광고 ARS로 정보를 챙기던 것과 달리 신종 워닝은 전화를 거는 순간 통화료가 부과되는데도 마치 연결이 안 된 것처럼 신호음을 조작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도 진화하고 있는 휴대폰 사기. 2008년에는 이런 사기도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서울. 얘는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이번에 시험 붙으려고 단단히 결심했나? 유선아! 유선아! 50천 아닌가? 그런데 한낮에 고시원에 울린 비명소리. 방 안엔 친구 강유선이 죽어 있었던 것. 휴대전화를 개통해 오면 현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거액의 요금을 뒤집어 씌우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선의 죽음은 바로 휴대폰 대출 때문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22살의 고시생 강유선. 여보세요? 언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쓰러졌어. 당장 수술해야 된대. 수술? 근데 수술비를 내야 수술을 해준대.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언니가 다 알아서 할게. 끊어. 당장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에 유선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유선아! 나 보러 온 거야? 미경아, 저기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돈?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당장 수술해야 된대. 수술비 50만 원이 부족해서. 정말? 어떡하니? 나도 오늘 고시원 방세 내서 돈이 없는데. 그래? 할 수 없지 뭐. 병원에 가서 사정이라도 해봐야겠다. 어떡해. 하지만 유선은 돈을 빌릴 곳조차 마땅치 않았고 결국 수술비를 구하지 못한 채 다급히 병원으로 향한다. 바로 그때 유선의 눈에 띈 생활정보지. 휴대폰 대출? 좀 많이 했잖아. 그녀는 생활정보지 속 휴대폰 대출 광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필요한 돈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휴대폰 대출을 받기로 결심하는데 이름부터가 럭셔리. 두들기는 순간 저... 어떻게 오셨어? 휴대폰 대출 받으려고요. 일단 이리 들어와요. 이쪽으로 앉아. 이렇게 대부업체 사무실에 들어선 유선. 우리 이자가 좀 센데. 네, 알아요. 당장 돈이 급해서요. 얼마가 필요한데요? 한 50만 원이요. 아, 50만 원. 잠깐만 기다려봐요. 유선은 결국 휴대폰 사채의 미끼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휴대폰을 자기 명의로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일단 명의를 빌려주고 휴대폰을 사주는 건데 이 휴대폰 하나 개통하면 5만 원 줄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15대 개통하면 선이자 20만 원 떼고 5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선이자가 20만 원이야? 할 거예요? 15대요? 예? 에휴. 네, 할게요. 일단 뭐 급하니까. 그런데 제 명의만 빌려주면 되는 거죠? 다른 요금은 제가 내는 거 아니죠? 아, 다른 요금은 없는데 한 달 뒤에 전화요금만 내면 돼요. 한 100만 원쯤 나갈 텐데 그 다음에 명의는 자동으로 변경되니까 50만 원 받았으면 이자 50만 원 준다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와, 선이자 띄고 또 50만 원 줘. 자, 일단 요거부터 써요. 그렇지, 급한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고 55만 원을 대출받은 유선. 그런데 바로 이것이 휴대폰 사채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유선 씨? 네? 누구세요? 네, 경찰입니다. 네? 왜 그러시는데요? 함께 가주셔야겠는데요. 사기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제가 왜요?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왜 그러시는데요? 유선은 자신도 모르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 대포폰. 정말 저 아니에요. 명의가 저 사람으로 됐으니까. 제가 무슨 사기를 쳐요? 그렇구나. 강유선 씨, 전화를 이용해서 정확히 사기치면은 일주일 전에 아, 온라인 그렇죠. 직거래 시장에서 노트북 2대를 싸게 판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돈만 받고 도망갔잖아. 그때 연락했던 휴대폰 번호. 명의자니까. 자, 보시오. 명의로 돼 있으니까. 당신 명의로 된 번호잖아요. 부산에서 피해자랑 통화한 내역까지 여기 다 있다고? 아니에요. 저 그날 고시원 제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랑 고시원 사람들이 다들 절 봤다고요. 그거 확실한 거요? 그럼요. 확실해요. 얘기해야지. 그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휴대폰 대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유선은 범죄자의 누명까지 썼고 심지어 동시에요, 동시에. 이게 뭐야? 500만 원? 자신의 명의로 개통됐던 휴대폰들의 요금 명세서가 날아들기 시작했는데 총 750만 원이나 되는 휴대폰 요금이 청구됐던 것입니다. (50만 원의 휴대전화 대출이 750만 원이나 되는 휴대폰 요금으로 돌아왔던 사건은 이랬습니다. 이자 20만 원 떼고 55만 원이에요. 아유. 짜증나. 급하니까 써야 되니까. 정말 말하신 것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거죠? 에이, 그럼요. 그거 나오는 돈만 해도 얼만데. 다음 달에 전화비나 좀 잘 내셔. 네. 안녕히 계세요. 너무 나쁘다. 유선이 돈을 받아 돌아간 바로 그 순간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대부업자. 아, 여보세요. 아, 나 김대출인데. 아, 김대출. 오늘 대포폰 15대 들어왔어. 그럼 내가 누군데 그럼. 내 천하의 김대출 아니야. 대부업자는 유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되팔았다. 그리고 한 60개 사갔다 줄게. 오늘 일단 300만 원어치만 사볼까? 이 사람은 또 이중을 챙긴 거네요.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대부업자는 아, 저걸 이렇게 사는구나. 아이템 사고. 010. 유선 명의의 휴대폰으로 사이버머니까지 구입합니다. 아주 좋았어. 같은 시각 유선은 엄마, 나야. 오늘 병원비 수납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아휴.
엄마 건강이나 챙겨. 그러니까. 아유, 부모님 아픈 나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채 엄마의 수술비를 해결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도 대부업자는 구입한 사이버머니를 싼 가격에 되팔아 현금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이렇게 유선이 개통한 15대의 휴대전화는 온갖 범죄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유선은 다급히 대부업체를 찾아갔지만 없지. 이미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어떡해. 22살의 고시 준비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휴대전화 요금 750만 원은 고스란히 유선에 빚이 되어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이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여보세요? 갚을게요. 그게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독촉 전화까지. 꼭 갚을게요. 어디서 받는 거지, 주장을? 이렇게 시작된 독촉 전화는 끊임없이 유선을 괴롭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있겠지. 그렇죠. 전화료를 안 냈으니까. 돈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유선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더만 이렇게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휴대폰 대출 사기. 소액 결제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것은 물론 연 600%의 높은 고리사채까지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1,000만 원. 진화하는 휴대폰 사기. 이 사건 하나만 봐도 휴대폰 사기에 관한 뭐 다양한 사건 뭐 종합 세트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래요. 창피해갖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밤에 이렇게 새벽에 집에 혼자 있는데 전화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번호가 이상한 게 떠요. 막 샵도 들어가 있고 막. 그래 막 이상하게 오는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받았더니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여자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몰라,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해. 아 됐어. 뚝 끊어요. 또 좀 이따 또 전화가 와. 난리 났다, 야. 그분이 나한테 지들끼리 막 연기를 하는 거야. 삼자통화? 야 지금 나온다고 나오겠냐? 하지 마봐.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가. 오는 전화를 다 받았어. 그래갖고 다 받았더니 다음 달 청구서에 한 통에 정확히 1,950원씩 그게 다 찍혀갖고 나오더라고요. 네. 여자친구 압니까? 더 나오는데, 네? 모르면. 여자친구 알아요? 뭐야? 저희 형사님 우리 이제 대출 이거 제도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님? 예, 그 휴대폰 그 소액 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60% 정도만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고 예. 그 고금리를 떼는 그 속칭 그 휴대폰 깡이라는 그 수법이 올해 그 3월 말부터 그 시정 개정된 그 정보통신법에 따라서 불법임을 알 수 있고요. 예. 그 대부업자들은 그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신고만 하면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른바 060 문자 메시지로 전화 채팅 장사를 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060 음란 전화 사기로 무려 100억 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가 100만 명이 넘고 한 사람이 많게는 수백만 원의 통화 요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060 기억하십니까? 과거 우리를 괴롭혔던 060 전화 사기. 2008년 060 전화 사기는 보다 더 진화됐습니다. 혹시 이런 전화 사기 들어보셨습니까? 오, 이게 화상 채팅이라는 거구나. 예쁜 걸들 많은데? 화상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28살의 이진우.
이민정 씨, 진짜 미인이네요. 그래요? 근데 왠지 바람둥이 같은 멘트인데요? 에이, 바람둥이요? 저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민정 씨 몇 살이에요? 몇 살처럼 보여요? 바람둥이면 저거 안 하고 있죠. 풋풋한 20살? 바람둥이 맞구나? 그런가요? 민정 씨 뭐 하시는 분이에요? 유치해. 유치하구나. 시간 많은 23살 대딩이요. 그쪽은요? 저도 시간 많은 회사원이에요. 이렇게 이진우는 화상 채팅에서 만난 민정에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시는데요, 저분. 네. 그러던 어느 매일 같이 주말 하는 거야. 매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데이트 하듯이? 인터넷이니까 돈은 안 나가지 않아요? 민정 씨나 좀 만나. 그러니까 요금으로 나왔지 뭐. 인터넷 요금이라면 핸드폰 요금. 거기 이제 뭐 가입하게 되겠죠? 나도 방금 들어왔는데 되게 반갑네. 우리 뭔가 통하는 게 있나 봐요. 계속 켜놓은 거야. 계속 연결돼 있었나 보다. 만날까요? 정말요? 아니고 저야 좋죠. 오늘 기분도 꿀꿀했는데. 뭔 말인지 알겠다. 그럼 어서 볼까요? 이렇게 이들은 만남을 약속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만나기 전에 그 전화번호 좀 알려줘요. 0603 737에 060이잖아. 1234번이요. 뭐야? 3을 붙였는데 번호가 이상하네. 휴대전화 아니에요? 이거 한 달간 무료 통화할 수 있는 번호예요. 제가 지난번에 무료 통화 당첨돼서요. 야. 이 번호로 전화하면 1시간 무료예요. 지금 출발하실 거예요? 어머, 저렇게 순진하게 네. 또 얘기를 당연히 지금 하니까. 출발해야죠. 남자분들 참. 그럼 남자분들. 저 근처에 있으니까 우리 어머. 전화 끊지 말고 통화하면서 만날까요? 이분 너무 연기 잘하는 거 지금 아니에요? 전화 주시겠어요? 저야 남자는 좋죠. 속죠. 왜냐면 나 지금 바로 전화할게요. 불안하거든. 계신 분 같은데. 앞에 속이는 거라 0603. 063이라고 해서 060인 진짜. 신났다. 여보세요? 이렇게 진우는 민정과 통화를 시작합니다. 사기당하는 것도 목소리 더 좋은 것 같아요. 신났어. 뭐 먹을까?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래요? 내가 또 목소리 좀 좋다는 얘기 처음 듣네. 난 커피숍 다 가는데 어디에요? 나도 거의 다 왔어요. 그래요? 금방 갈게요. 민정과 장시간의 통화를 하며 약속 장소에 다다른 진우. 어디에요? 그래요? 여보세요? 연락 여보세요? 끄는 거야? 그런데 이때 갑자기 끊어진 전화. 딴 데로 오라고? 만나기로 약속한 커피숍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고 저거는 무조건 속지.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민정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한 달 요금. 결국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 바람마장 그치? 그렇게 한 달 후. 요금 나온다. 아유, 어? 1시간이면 뭐야 이게? 54만 원. 그날 민정과의 전화 통화로 인해 무려 38만 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당 38만 원이죠. 숫자가 많아지면 사기임을 알아챈 진우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지만 곧 포기하고 맙니다. 설명할 길이 없잖아. 뭐 하다 그랬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부인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지? 진우가 인터넷을 하던 중 메신저에서 말을 걸어오는 한 남자. 채팅 관심 없으세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이트 운영해 보는 건데요. 해보시고 홍보 좀 해주세요. 가입비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 기간이라서 가입비 없어요. 정거래 주시면 주민등록번호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미니홈피 들어가 봤는데 이진우님이 멋져서 저희 사이트 홍보 좀 될까 해서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이걸로 하시면 돼요. 다른 데 이용하시면
법적 처벌되시는 거 아시죠?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서 주민등록번호 하나 주는 거예요. 800818 1234 567. 저렇게까지 하면 속을 수도 있죠. 이렇게 남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화상 채팅 사이트에 가입했던 진우는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불법이니까. 그런데 이런 놈 위험한 놈이네 진짜. 800818 1234 567. 걸려들었어. 진우에게 화상 채팅 사이트를 소개했던 이 남자. 민정아, 직원이야? 이진우라는 사람 곧 접속할 거다. 2시간만 통화해라. 알았어요. 죽여줘라. 두 사람은 한통속이었고 저게 세트네요. 경찰에 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아, 예쁜 척. 이렇게 좀 더 진화된 060 전화 사기. 여전히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는데 060 전화정보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이용 요금 수준 등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서비스 정보 제공 전에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정보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부당 요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지서를 부과한 통신 사업자 측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부당 요금에 대한 신고를 통해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수법에 이런 사기도 있었습니다.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놀란 주부 박 씨.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는 남편의 외박 내용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문자. 실제 박 씨의 남편은 전날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했는데 문자 받으면 못 참죠. 박 씨는 화가 나 전화를 걸어 1시간가량 문자의 주인공과 싸우며 통화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전화 사기였습니다. 무작위로 보내나 보다. 그녀는 낯선 여자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로 인해 무려 16만 원이라는 전화 요금을 결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만나기 전에 그 전화번호 좀 알려줘요. 0603 737에 1234 뒤에 세트야, 번이요. 그죠? 번호가 이상하네. 여러분 아직도 속고 계십니까?